안녕하십니까, 박사원입니다.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가 동맹국들과 함께 연합 군사연습 자파드 21을 벌였습니다. 자파드는 러시아어로 서쪽이라는 뜻입니다. 나토와 우크라이나를 겨냥한 군사연습이 자파드 21입니다. 발트크에 연한 서부 최전선의 칼리닝그라드에서 보로네즈와 니즈니 노브고로드의 화력 연습장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에서 훈련이 치러졌습니다. 동원된 병력은 20만 대군입니다. 80여 대 전투기와 헬리콥터, 290대 전차를 포함한 760대 각종 전투차량, 240대 미사일 시스템 등 포병 전력이 총동원된 대규모의 훈련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벨라루시 영토에서 치러진 훈련에 동원된 전력은 러시아군 2,500명을 포함한 12,800병력, 30대 전투기와 헬리콥터, 140대 전차를 포함한 350대 기갑 전력 등입니다. 보시는 지도가 자파드 21 연합 군사 훈련이 치러진 지역입니다. 모스크바 동쪽 니즈니 노브고로드, 서쪽으로는 부스코프, 스몰렌스크 등 2차 대전 당시 격전지였던 도시와 벨라루시의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자파드 21의 참가국 분포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국가는 러시아의 맹방입니다. 벨라루시와 아르메니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황색은 강한 맹방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서쪽으로는 세르비아, 동쪽으로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이 있고 그 아래 남아시아의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에서 중대한 신호는 중공이 빠진 겁니다. 이를 두고 중공과 탈레반과의 연대에 대해 푸틴이 분노한 것 아니냐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매년 돌아가면서 다른 지역에서 연합 군사훈련을 진행합니다. 서부는 자파드, 동부는 바스톡, 중부 젠트르, 남부 카프카즈 등 4개 지역에서 러시아는 연합 군사훈련을 벌입니다. 러시아의 군구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4개 군구에다 북극권을 주로 관할하는 북해 함대와 전략사령부 관할 구역이 있습니다. 우선 연해주와 극동 지역을 관할하는 동부 바스톡 군구는 중공군과 연합훈련을 벌이기도 하지만 사실 본연의 임무는 역사적으로 북방 영토를 자기네 땅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공을 견제하는 겁니다. 또 일본과 미국의 해양 세력을 저지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부 젠트르 군구는 유사시 사방 어디든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파견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남부 카프카즈 군구는 주로 테러리스트들의 러시아 국내 침투를 막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의 적대적인 조지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해 세력을 투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또 흑해에서 나토를 견제합니다. 서부 자파드 군구는 러시아로서는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나토의 동진을 막는 최전선입니다. 자파드 서부 군구와 가장 밀접하게 협력하는 나라는 벨라루스입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시와 함께 서쪽으로는 나토, 남쪽으로는 서방과 가까워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 세력이 침투한 우크라이나로부터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친러 정권이 전복되고 젤렌스키가 집권한 것을 서방 좌파의 색깔혁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현지 주민투표로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서 병합하자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나토의 추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전 세계는 이념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등 서방 국가가 좌파 PC 이데올로기에 빠져 전체주의화되고 있고 오히려 러시아가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합니다. 러시아는 더 이상 공산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푸틴은 공산주의 소련이 러시아 역사에 해를 끼쳤다고 여러 번 말한 바 있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러시아의 국력이나 체제의 안정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크림반도는 이미 병합됐고 러시아계가 많은 돈바스 지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종종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적 위협은 가하고 있지만 굳이 대규모 전면적으로 갈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통합에 자신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자기 나라보다 여러모로 환경이 좋은 러시아로 건너가 생활하거나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언어도 거의 같습니다. 별개의 언어지만 방언 수준으로 서로가 알아듣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감정의 골은 소련 시절의 유산입니다. 스탈린이 곡창인 우크라이나를 착취해 아사로 몰아넣은 탓이 큽니다. 또 크림반도 역시 러시아 것인데 후르시오프가 우크라이나에 넘겨버린 탓에 오늘날 분쟁의 씨앗이 된 겁니다. 따라서 시간이 좀 지나면 우크라이나도 벨라루스처럼 러시아 연방의 영향권에 들어올 수 있다고 푸틴은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자파드 21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다국적 연합 군사연습은 이미 상용화됐습니다. 자파드 21은 러시아와 벨라루시 그리고 다른 친러시아 국가들이 모여 공중과 육상에서 진행합니다. 함께 연합작전을 치르면서 전투 기량을 제고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중공군은 2018년 동부 바스톡, 2019년에는 중부 센트르, 2020년에는 남부 카프카즈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이번에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빠졌습니다. 반대로 러시아의 연합 군사훈련에 관심이 없던 인도가 참가한 점이 두드러집니다. 이번 자파드 21 훈련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니즈니 노브고로드 물리노 훈련장에서 벌어지는 러시아군의 연합 전술훈련을 참관했습니다. 발레리 게라시모프 참모총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부장이 푸틴을 수행했습니다. 물리노에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술훈련을 한 국가는 벨라루시, 아르메니아,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몽골리아입니다. 물리노는 동서로 15km, 남북으로 25km로 각종 전술훈련을 하기에 적절한 훈련장입니다. 13일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한 영상을 보면 두 가지 모델의 무인 로봇 전투차가 위력을 유감없이 과시했습니다. 무인 로봇 전투차는 대전차 미사일도 발사했고 화염 방사기 시범도 보였습니다. 로봇 전투차는 조종 요원들이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안전지대에서 리모컨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우란-9이란 무인 전투차의 성능이 돋보였습니다. 기관포와 미사일을 갖춘 전투차는 적외선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목표물을 찾아내 타격했습니다. 또 화염 방사기로는 적 보병과 진지를 태우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러시아제 무인 전투차가 전투 대형으로 편제돼 성능을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밖에 네레흐타 전투차도 선보였습니다. 이번 훈련에 등장한 또 다른 무인 전투차인 네레흐타 전투차는 기관포와 유탄 발사기로 무장하고 위험 지역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적에게 화력을 퍼부을 수도 있고 아군의 탄약을 수송하는 역할도 합니다. 공습 훈련에는 60여 대 각종 항공기가 동원됐습니다. 수호이 24 MR 정찰기, 12대 수호이 25, 16대 수호이 30 전투기, 6대 수호이 24, 6대 뚜폴레프 22 M3 장거리 전략 폭격기 등이 등장했습니다. 러시아 공정부대는 600명의 낙하산 부대와 30대 보병 전투차를 야간에 투하하는 연습을 벌였습니다. 공중 낙하에는 20여 명의 인도군도 참가했습니다. 21대 일류신 76 MD 수송기에 나눴다고 동시에 2개 낙하 지점에 투하됐습니다. 또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공정부대와 함께 공격 헬기의 엄호하에 시가전 모의 전투에서 적을 격퇴했습니다. 인도의 국제문제 전문가 아슈카의 나랑은 러시아가 자파드 21 연합 군사훈련에서 인도를 받아들이고 중공을 내쫓은 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중공과 파키스탄은 옵저버 자격으로 인도군의 훈련을 지켜봤습니다. 아슈카의 나랑은 이를 두고 푸틴 대통령이 반탈레반 입장인 인도와 협력하고 싶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베이징이 탈레반과 연합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인도의 안보에 위협을 가할 경우 중공을 유라시아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